법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4월 27일의 문재인, 김정은 이 선언문은 읽어보면은 민족이라는 말을 앞세워가지고, 국민이 아닙니다. 민족이라는 말을 앞세워가지고 북한 정권의 반민족적, 반국가적 성격을 흐리고 민족적 화해, 민족의 혈맥, 민족 공동 행사 등등의 말로 대남 공산화 공작을 촉진하며 민족 자주 통일이라는 말로 헌법에 어긋나는 공산화 통일로 가는 문을 열고 민족 분단이란 말로 범죄 행위를 덮으며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란 말로 대북 퍼주기를 정당화하고 민족의 중대사란 말로 핵 문제, 인권 문제, 통일 문제의 국제화를 반대, 미국 등 우방국들의 도움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 민족을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부족국가 시대의 인종주의와 같은 아주 수구적이고 반동적인 용어입니다. 이건 문명세계에서 써서는 안 될 말입니다. 민족이란 말을.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느냐 해서 영어 번역문을 보니까 네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이션은 민족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 민족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위험성, 사기성을 잘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선언문에는 명백하게 헌법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을 어기는 내용이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아갈 것이다. 여기서 자주 통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주 통일이라는 말은 미국을 몰아내고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고 오로지 자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반미를 뜻합니다. 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상대자는 북한의 독재 정권이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을 대표할 만한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자가 아닙니다. 독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은 독재자하고 논의는 할 수 없습니다. 독재자하고라도 긴장 완화는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핵 폐기 문제는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을 대표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통일을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서독이 통일할 때 그 원칙을 견지를 했습니다. 동독에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정부하고만 대화를 하겠다. 공산당 정권하고는 대화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6.15 선언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 정부도 북한 정권을 상대로 긴장 완화를 이야기했지 통일 논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자주통일이란 말을 여기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과 위반되고, 여기 보면은 너무나 많은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도 위반되고 위험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군사상의 적이요, 헌법상의 반국가단체이고 역사상의 민족 반역 집단이며 국제법적으로는 반인류 범죄 집단인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고 덮어주고 밀어주는 문서입니다. 헌법과 정체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문서입니다.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 66조, 69조, 즉 헌법 준수 국가보위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한다 등등이 다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포기하고 사인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을 국회로 하여금 비준 동의를 받게 해가지고 이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선언문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슴에 쐐기를 박겠다는 겁니다. 쐐기를 박. 또 이것은 정치적 선언문이므로 여기는 구체적 권리와 의무가 규정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비준 동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률 문서가 아니에요. 법률 문서. 선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언은 어느 국가나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이것을 북한이 지키지 않는데 우리만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비준 동의한 다음에 법령화하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핵무장한 적과 싸울 때 우리 몸을 스스로 먹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면은 자살로 가는 거죠. 문제는 이런 아주 위험하고 위헌성이 있는, 위험성과 위헌성이 있는 이 판문점 선언문에 대해서 정치권에서의 비판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너무나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이 여론, 상당 부분 조작된 여론, 선동된 언론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데 브레이크를 거는 목소리가 너무나 작은데, 그나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연일 페이스북이나 연설을 통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치단결해서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를 지원해야 될 텐데 당내에서 너무 나간다라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나간다. 아니, 이게 위헌적이고 위험한, 대한민국 해체로 갈 가능성이 충분한 이런 문서를 비판하는,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하는 홍준표 대표를 너무 나간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노예 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예는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노예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는 자신보다 용감한 사람을 가장 미워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틀 전에 경남 지역 필성결의대회, 자유한국당 필성결의대회 연설을 제가 찾아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과연 욕먹을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판받을 내용이 아니라 칭찬받을 내용입니다. 그래도 외롭게 홍준표 대표가 이 정도로 비판을 하는 것이 그래도 한 20, 30%가 아직도 안 속고 남아있는 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연설입니다. 요즘 홍준표가 북한과 남한에서 집중적인 표적이 되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북의 노동신문에서도 홍준표는 역적 패당의 수괴라고 연일 욕지를 해대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민주당 또 일부 의용 언론들 전부 한마음으로 홍준표를 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남과 북에서 현재로서는 홍준표가 제일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홍준표 대표 연설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참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SNS 글을 보면 홍준표를 총살하고 싶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또 김정은의 신뢰도가 77%에 달하는 그런 방송 여론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남북 정상회담 반대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때도 남북 정상회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핵 폐기가 되어야 한다. 북핵 폐기 없는 정상회담은 위장 평화회담에 불과하다.
절대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북핵 폐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1년 내에 결판이 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마치 북핵 폐기가 곧 될 것인 양 선전을 하면서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핵 폐기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입니다.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세 번 속으면 그것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6월 DJ가 평양 다녀와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국민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속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2007년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성 가서 회담하고 넘어왔습니다. 14 공동선언을 하면서 북핵 폐기의 구체적인 절차까지 이야기했는데 폐기가 되었습니까? 두 번째 바보같이 속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나는 회담 전에 대통령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8번을 3대에 걸쳐서 북핵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 9번째를 진실로 믿고 회담을 하려는 겁니까? 정말로 진실로 믿고 회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북이 진실을 말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3대에 걸쳐서 8번의 거짓말을 25년간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하는 말은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기본 입장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풀어나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의 노동신문도 나를 비난하고 남쪽의 의용 언론들도 나를 비난하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다 비난합니다. 심지어 요즘 와서는 당내에 일부 남아있는 잠박들도 나서서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잠박? 박근혜 잔류세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표현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추락일로 몰락일로에 와 있습니다.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거리에는 청년 실업이 넘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폐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고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가고 있는데 오늘 어느 언론 신문을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했는데 그 USB 속에는 북한 경제 부흥 대책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이 자기 가족은 돌보지 않고 자기 가족은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웃집 강도만 보살피는 것이 가장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가장이 가장답게 가장으로서 행세를 하려면 자기 집안부터 챙겨야 합니다. 여력이 되면 이웃집 강도도 개화천선하여 받아주고 이웃집 살림도 책임지는 것이 가장의 책무입니다. 정말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나라 전체가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1938년 9월 뮌헨 회담에서 히틀러와 영국 수상 체인벌린이 회담을 했을 때 평화 조인식을 했다고 하고 그 조인장을 체인벌린이 영국으로 갖고 돌아와서 영국 국민들에게 열렬히 환호를 받았습니다. 여기 평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6개월 뒤 2차 대전이 터지고 1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같은 회담에 참석했던 프랑스의 달라디에 총리는 파리 공항에서 환호하는 파리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보들이군. 달라디에는 자기가 위장평화에 서명을 할 줄 알고 왔습니다. 서명을 한 줄 알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대독 강경책을 주장했던 유일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보고자 하는 것은 체인벌린의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윈스턴 처칠의 해안을 가지고 나라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핵 폐기가 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되지도 않은 북핵 폐기를 다 된 것처럼 선전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포악한 독재자가 한 번 웃었다고 신뢰도가 77%까지 올라갔다. 다음 대통령은 아마 김정은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이런 것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내 나라 내 국민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피폐해지고 중산층과 서민을 막바지로 궁지로 내몰면서 어떻게 북한 경제는 살리겠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이 아닙니다. 가장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책을 24년 해오면서 분위기에 들떠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치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은 냉혹하고 냉철해야 합니다. 한반도 정세가 들떠 있어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냉혹하게 냉철하게 현실을 보고 직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들뜨지 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이해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홍준표 대표는 아주 논리를 가지고 쉽게 이번 문재인 김정은 회담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회담 합의문 선언문을 읽어보면은 장밋빛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모든 것이 북한이 핵을 폐기했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에 대한 대북 포격이라든지 남북 간의 교류 이런 것을 의무사항으로 적어놓고 심지어 재래식 군사력의 단계적 감축까지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한테 극도로 불리하죠.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재래식 군사력이 강한데 아니 재래식 군사력까지도 감축하도록 하면은 우리는 핵무기도 없고 재래식 군사력도 약해지고 앞으로 군 복무 기간도 짧아지고 군인 숫자도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다 이 선언문에 적혀 있는데 이걸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게 너무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더구나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것은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개탄할 일입니다. 물론 저는 홍준표 대표의 그동안의 행태나 여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당 차원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또 계속 주사파라고 공격을 하는데 그 증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집으로 만들어가 국민한테 보고를 해야지 그 중대한 문제를 페이스북으로 그냥 쓰는 걸로 때우면 되느냐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순간은 아주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에서 국민들 여론이 이 홍준표 대표는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선동된 언론에 의해서 여론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때 그런 시류를 걷어차고 용감한 목소리를 내는 오늘날의 홍준표 대표의 모습은 근사합니다. 남북 간에 제일 많이 욕을 먹는다는 게 언젠가는 남북 간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지도자로 갈 수 있는 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와 한꺼번에 한 스크램을 같이 짜고 나가야 할 그렇게 해도 힘이 붙이는 자유한국당에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홍준표 대표를 막말한다더니 너무 나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묻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묻고 싶습니다. 이 개미를 연구한 걸 보면은 개미 떼들은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외부의 적이 나타나면은 뭉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부의 적과 싸워서 무찌른 다음에 또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적전분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전분열상. 강할 때 적전분열하는 거하고 지금 약해서 자유한국당이 무너져 버리면은 남북한 계급투쟁론자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자유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입니다.
고군분투하는 홍준표 대표의 등에 칼을 꽂는 짓을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김정은을 돕는 게 아니냐, 한번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